사람들은 은퇴하면 그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경험을 고백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어떤 생활 패턴이 우울감을 폭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은퇴 직후는 자유보다 공백이 먼저 찾아오고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우울 패턴의 정체와 실제 사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변화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바쁠 때는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었지만 정작 매일이 휴일이 되면 삶의 구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서울에서 35년간 직장을 다니며 은퇴한 한 남성은 처음에는 아침 늦잠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자 밖에 나가는 횟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식사는 대충 때우게 되었고 운동은 멀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고. 이 패턴이 바로 우울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은퇴자의 첫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이 없는 하루는 감정의 둑을 허물어 버립니다. 또 다른 우울 패턴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퇴 후에야 알게 됩니다. 평소 다정했던 동료들도 연락이 줄어들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서로의 리듬이 맞지 않아 갈등이 늘어납니다. 58세에 은퇴한 한 여성은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생각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 낮 시간에 침묵이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라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역할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직함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문제입니다. 존재감의 결핍은 우울의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지나친 절약과 경제적 위축입니다. 은퇴 직후 많은 분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아끼는 과정이 삶까지 함께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합니다. 소비를 줄이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생각이 더 깊어지고 우울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월 연금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교적 여유 있는 은퇴자들도 이 절약 루틴에 빠지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돈보다 리듬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의미 있는 활동의 부재입니다. 은퇴자 중 상당수는 취미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미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즐거움이 아니라 존재 의미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취미가 아니라 나를 증명할 무언가를 찾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빈 공간으로 남습니다. 이 빈 공간이 오래될수록 우울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우울감을 가장 빠르게 폭증시키는 생활 패턴은 무엇일까요? 실제 상담과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하루가 흘러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입니다. 시간은 있는데 기억이 없고 리듬은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의 심리는 점점 축소되고 결국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를 지우는 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은퇴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이것이 바로 은퇴 우울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울 직전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일으킨 분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첫째는 아침 루틴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만 일정하게 유지해도 감정의 안정도가 높아지고 생활의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둘째는 작은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독서 모임 진행, 동네 산책 동행 같은 사소한 일이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이 되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는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이전의 직장 관계가 사라졌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소비가 아닌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작은 비용이라도 외출, 모임, 배움에 쓰이는 돈은 삶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어떤 패턴에 빠져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우울감이 찾아와도 그것이 생활 패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문제를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바꾸면 감정도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은퇴 이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폭증하는 생활 패턴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불안해서만도 아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따라가 보면 우울의 시작은 언제나 일상의 틈에서 스며들고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며 조용하게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한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균열이 생기고 무거운 느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충격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든 감정이라고.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눈치채기 어렵다. 은퇴자의 우울은 격한 감정이 아니라 무색무취의 공기처럼 서서히 녹아드는 정서다. 그 시작은 대부분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는 데서 온다. 오랫동안 직장이 하루의 중심이었고 출근 시간이 경계가 되어 삶의 리듬을 유지해왔지만 은퇴와 함께 그 경계가 무너진다. 아침에 눈을 뜰 필요가 없어지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도 사라지고 책임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구조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처음에는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이내 공허함으로 바뀌고 공허함은 쉽게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60대 남성은 은퇴 직후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꿨다고 말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직장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사람은 일이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관계의 단절은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 된다. 직장은 일터인 동시에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장 넓고 가장 탄탄한 인간관계의 장이었다. 그러나 퇴직과 함께 그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줄어든다. 함께 밥을 먹고 회의하며 고민을 나누던 사람들과의 연락은 금방 뜸해지고 약속도 점점 끊어진다. 은퇴자들은 그때 처음 깨닫는다. 직장 동료는 직장에 있을 때만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은퇴한 뒤로 전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바쁜 건 이해했지만 내가 은퇴했다는 사실이 관계를 갈라놓는 벽이 될 줄은 몰랐다고.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던 역할과 정체성까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감각은 노년기의 우울을 극적으로 가속시키는 숨은 촉매제다. 가장 간과되는 패턴은 경제적인 위축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직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불안해서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삶 자체가 동시에 축소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예산을 줄이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감정이 더 움츠러들고 결국 우울감은 깊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이자 삶의 범위를 좁히는 문제다. 어느 50대 후반 여성은 은퇴 후 식비를 아끼기 위해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하루가 아무 기억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비 절제는 필요하지만 절제가 일상의 질을 파괴하는 순간 그것은 삶을 잠식하는 독이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미 있는 활동의 부재다. 은퇴자 상당수는 취미를 만들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미는 며칠 길어야 2달을 넘기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활동이 재미는 있지만 의미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감정이며 은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골프, 사진, 등산을 차례로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재미는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은퇴자들 대부분이 겪는 감정의 핵심이었다. 결국 의미 없는 활동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은퇴 후 우울감을 폭증시키는 생활 패턴을 깊이 관찰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바로 하루가 흘러가도 남는 것이 없는 삶이다.
퇴근을 하지 않으니 하루의 끝이 없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니 기억이 남지 않고 역할이 없으니 자기 존재가 흐려지고 외출하지 않으니 공간의 변화도 없고 배우지 않으니 성장도 없다. 하루가 구별되지 않으면 시간은 더 빨리 흐르고 시간은 더 빨리 흐를수록 사람은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감각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감각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거의 사람으로 느끼고 결국 마음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게 된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상태가 바로 우울의 시작이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이 길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기술을 배우고 구조 없는 하루에 다시 구조를 만들어내며 역할을 새롭게 구성하고 관계를 다시 짓고 소비를 경험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우울을 막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 실제로 우울 직전의 패턴에서 벗어난 은퇴자들의 공통된 변화는 아침 루틴을 되찾는 것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긴장을 회복한다. 긴장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존재감의 출발점이다. 또 다른 변화는 작은 역할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쓰임이 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정서가 회복된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 반려견 산책을 대신해주는 일, 작은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의 방향을 잡는 일처럼 사소해 보이는 역할이 오히려 가장 큰 정신적 회복을 이끌어낸다. 이런 경험을 한 은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았다고. 관계의 재구성도 큰 회복 요소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사실 새로운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유지된다. 동네 커뮤니티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 작은 배움의 자리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발판이 된다.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혼자서는 살아도 관계없이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 감정의 패턴을 자각하는 것이다. 우울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개 그것이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조의 문제이며 패턴의 문제다. 패턴을 이해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감정을 통제하면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은퇴는 시간이 많은 시기가 아니라 자기 삶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시기다. 구조를 잃으면 감정도 잃고 구조를 되찾으면 감정도 되살아난다. 결국 은퇴 후에 우울을 결정짓는 것은 운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삶을 어떻게 꾸리고 어떤 리듬을 만들고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다시 연결되고 다시 의미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모든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어제와 다르게 만드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삶의 구조를 다시 짓기 위한 첫걸음은 그리 멀지 않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